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다누리가 1시간 뒤인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군기지에서 발사됩니다. 다누리가 발사에 성공해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중국군이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하는 등 보복성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자유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 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산되는데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출근길 발언을 직접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27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두 자릿수의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긴축에 나선 겁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우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발사 40분 뒤에는 다누리 스스로 달을 향해 날아가 올해 말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실린 펠컨9 발사체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이곳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발사체가 세워졌고 잠시 후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사 15분 전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오전 8시 8분 우주로 떠납니다. 다누리가 실린 펠컨9은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 분리를 거쳐 40분 후 다누리를 놓아줄 예정입니다. 발사체에서 분리된 다누리는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5분 뒤 예정된 궤적에 들어갑니다. 발사 1시간 후엔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지상 컨택이 잘 되느냐, 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복구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4개월 동안 궤적을 따라 비행한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누리는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본체와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발한 6개의 탑재체로 구성됐습니다. 다누리는 달 표면 전체 평광지도 제작과 한국의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의 임무를 1년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다누리는 목표 지점인 달 궤도까지 가는데 4개월 반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50여 년 전 미국 아폴로 11호는 불과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궁금하시죠? 김도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주로 쏘아 올려진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라그랑주까지 날아갑니다. 달로 곧장 가지 않고 태양 쪽에 먼 우주로 가는 겁니다. 이후 다누리는 나비 형태를 그리며 다시 지구로 향하면서 달 궤도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다누리는 4배가 넘는 156만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셈입니다. 비행 기간도 4개월 반이나 걸립니다. 지구의 중력으로 추진력과 운동량을 얻어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임무 수행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력장의 도움을 받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궤도를 선택한 거죠. 아폴로 11호처럼 사람을 태운 달 탐사선은 우주인의 건강을 고려해 짧은 비행 경로를 선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다누리 발사 경험을 토대로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별 2호와 누리호의 성공으로 위성과 발사체 독자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사업은 이제 우주 탐사에 나섭니다. 다누리는 그 시작인데요. 이혁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발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발사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인 만큼 다들 성공 바랄 겁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성공을 점쳤는데요. 나사의 부국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We've spent a few years planning for this mission, especially the ballistic transfer. The Korean team is super sharp, and we brought some of our experience from prior lunar missions. 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은 재사용 로켓으로 일단 1단 로켓의 경우 이번이 6번째 비행입니다. 이미 성능이 검증됐다는 얘기죠. 또 펠컨 9이 계획대로 다누리를 우주로 실어 나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발사의 핵심, 이후 다누리의 비행 궤적입니다. 구이디 부국장은 나사의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궤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12월 말쯤 달 상공 100km 궤도에 진입하고 이를 확인하면 이번 발사가 최종 성공하는 겁니다. 네, 누리호는 우리나라에서 발사가 됐는데 다누리 발사는 왜 미국에서 하냐? 이 점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지난 6월에 우리나라의 그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었잖아요. 그런데 누리호는 발사체고 다누리는 달 탐사용 궤도선이니까 누리호로 발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누리호는 힘이 부족해 적합하지 않습니다. 누리호는 실용 위성을 초속 7.5km의 속도로 지구 저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다누리를 달까지 닿게 하려면 초속 11.2km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술로 달 탐사선을 쏘려면 10년가량 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걸로 보는데요. 2031년엔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실어서 우주로 보내려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사 시간이 지금 가까워져 오는데요. 한 1시간 3분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저녁이죠? 네, 다누리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서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7시 8분에 발사합니다. 시차가 13시간 정도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뒤인 8시 8분입니다. 네, 발사 뒤 40분쯤이 지나면 다누리는 펠컨 9에서 분리되는데 이 분리되기까지의 이 과정들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1시간 뒤엔 첫 교신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발사 이후 대 6시간이 지나 탄도형 달 전이 방식, BLT 궤적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는 건데요. 오후 한두 시쯤이 되겠죠. 정부 브리핑도 오후 3시에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12월 16일 달 궤도에 진입해 상공 100km 궤도까지 안착하기 위해 5번의 감속 기동을 하는 순간이 가장 또 중요할 텐데요. 이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그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최종 궤도 안착까지 긴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그 시작인 셈이죠. 네, 그렇군요. 다누리가 달 궤도에 예정대로 진입을 하면 이후의 역할은 뭔가요? 네, 일단 다누리는 달 궤도를 1년 동안 하루에 12번씩 돌게 됩니다. 예. 네, 주요 임무는 세계 첫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입니다. 달과 지구의 우주 통신 기술을 검증하는 건데요. 다누리에 실은 우주 인터넷 장비에는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네. 네, 달에서 전송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우리나라에서 수신하면 우주와의 인터넷 통신이 성공하는 거죠. 세계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31년 쏘아 올릴 우리나라의 첫 달 착륙선을 어디에 내릴지 탐색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네, 자기장과 방사선 관측을 포함해서 또 달 과학 연구도 함께 하는데 다누리의 수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이지만은 수명을 다한 뒤에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남아있는 연료량을 측정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달 탐사가 국가적인 도전이잖아요. 또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프로젝트입니다. 인류는 달 탐사가 화성 탐사의 교두보라고 여기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다누리 발사를 미국과 협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사와 궤도 진입까지
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가 협력했고 또 나사가 개발한 카메라가 다누리에 실려 있습니다. 나사의 카메라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위해 달 남북극의 영구 음영 지역을 고정밀 촬영합니다. 미국은 2024년 유인 달 탐사선을 55년 만에 다시 보낼 그렇게 달 개척 시대를 여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진행 중인데요. 달의 우주기지를 건설해 이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화성과 더 먼 우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우주 탐사에서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누리 발사가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아시아 순방 중 어제 우리나라 방문을 마친 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공항이 횡했던 것에 정치권에선 때 아닌 의전 홀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면담 대신 40분간 통화를 한 펠로시 의장은 강력한 한미 유대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7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양국 의회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를 직접 찾았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직접 면담 대신 40분 전화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입국 당시 대만 도착 때와 달리 한국 정부 인사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야는 때 아닌 의전 소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전 파트너는 국회인 만큼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김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카운터파트인 국회 담당이 맞다면서도 펠로시 의장은 영접에 아주 만족해했고 대만은 대만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이 2주 전쯤부터 양측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중국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고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미중 갈등에 빠져들지 않는 측면을 고려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던 게 불쾌했던 중국은 어제부터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대만은 중국을 비난하면서 주권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본토 발사대에서 솟아오른 탄도미사일이 대만 일대 바다로 날아갑니다. 중국은 어제부터 대만을 전면 봉쇄하는 초대형 무력 시위를 사흘간 펼치며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은 대만 북부, 남부, 동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 계열 미사일을 발사했고 대만 해협 동쪽에 다연장 로켓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작전의 예행 연습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中国有权维护主权和领土完整。当前台海局势出现紧张，根本原因是美方不顾中方强烈反对和严正交涉。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은 국제사회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但我们会坚定地捍卫主权和国家安全，坚守民主自由的防线。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교장관 만찬 자리에 나타났다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갑자기 퇴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실시 중인 군사 훈련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만 직항편이 결항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 항로를 지나던 동남아 노선 국내외 항공사 200여 편의 운항도 차질이 빚어지며 여객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훈련이 끝나는 모레 1시간 지연 운항을 결정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추후 상황을 보고 운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우리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또다시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국회 경호원의 거친 제지에 부상을 입고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위안부 실태를 고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I Can Speak. 당시 일본의 거센 반대에도 결의안을 통과시킨 주역이 그에 취임한 펠로시 하원의장. 증언에 나선 실제 주인공이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과거 방한 기억 등을 회상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 were able to take pride in passing the legislation in the Congres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legislation. 펠로시 의장은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해 국립외교원에 마련된 에반스 의원 흉상에도 방한 중 꽃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펠로시를 기다리다 부상을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 죽어!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한자리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를 국회 경호원들이 펠로시 의장 도착 전 급하게 끌어당기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미 90대인 이용수 할머니, UN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절차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했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출근길 발언을 언급하며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유권 해석을 내놓을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비대위 출범이 곧 당대표 자동해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며 관련 당원 개정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용피셜하게 비상사태는 아니다라는 말로 대통령실을 겨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이 발언을 비판한 게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는 한 칼럼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었지만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무고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건 매우 악질적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의 접견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은 자신을 향한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면서요. 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한 이재명 의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제주에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할 때도 있다며 가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중 사망한 참고인 김모 씨가 대선 기간 이의원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약 1,500만 원의 급여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 측은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권 경쟁을 벌이는 강훈식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는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하더니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법카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그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어제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익신고자를 처음으로 공식 소환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핵심 관계자들을 줄지어 소환하면서 김혜경 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성급한 학제 개편 발표에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론까지 제기됐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박 장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려다 신발까지 벗겨지는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교육 비전문가들의 발상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정책 목표 정말 동의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 5세를 의무교육을 한다면 유아 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학교 방역에 대한 준비된 현안 브리핑이 끝나자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네,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부총리 질문 받아주시죠. 질문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직원들이 뒤엉키며 박 장관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에 지인을 추천해 채용했다는 논란을 겪으며 높은 자리도 아니고 구급 공무원이라는 해명까지 내놓으며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적은 1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일반 수험생처럼 병원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2학기 등교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대로 최근 확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 6월 둘째 주 1.58까지 올라갔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애초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잡았던 정점을 15만 명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만 정체기가 봄철보다는 더 길게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산세가 둔화됨에 따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전망입니다. 일반 시험장과는 따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 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감독관 보호 조치도 받습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는 책상에 세면에 종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초중고의 정상 등교 원칙은 2학기에도 이어집니다.
학교 단위의 일괄 원격 수업 전환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하에 최대한 대면 수업을 유지합니다. 등교 전 선제 검사도 사라지고 개학 후 자가 검사 키트를 2개씩 지급해 증상이 있는 학생만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8,3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집계치보다는 3,900명 늘었고 동시간대 기준으로는 나흘 연속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3배, 2주일 전보다는 1.63배 늘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 수준으로 뛰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원숭이 두창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백신을 맞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도 몇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I got myself here by about 5:30 and I was the 123rd person in line. 미국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지난 5월 중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6,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인들은 원숭이 두창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한 백신인 지네오스를 110만 분량, 2회 접종으로 약 55만 명 가는 군만 보유하면서 그동안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비상사태 선포에 정치적 반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늦은 조치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남편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행 현장엔 딸도 있었죠. 범행 직후 남편이 쥐색 차량을 타고 도망쳐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0시 30분쯤 조용하던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거실에 있었는데도 들리더라고. 다른 편했는데도. 살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쫓는 소리가 나더라고. 다세대 주택에서 42살 남편이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현장에는 아내와 장모 그리고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고 장모는 집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피해자는 50m 정도 떨어진 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장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놀랍게 하고 뛰어가고 저거 짚고 이제 벽을 뛰어넘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넘어간 것만 이제 갔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168cm 키에 스포츠 머리를 한 남편이 쥐색 코란도를 타고 달아났다며 택시기사들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현금도 갖고 있어 차를 버리고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상가 CCTV에 태권도 관장이 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심하게 때리는 영상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관장이 원생들을 때린 게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태권도장 복도에 원생들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관장이 나와 초등학교 2학년인 원생의 머리를 마구 때립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발차기까지 합니다. 관장은 맞은 아이가 아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아들로 몇 대 때린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장은 이날 초등학생인 다른 원생도 폭행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아이들은 겁을 먹은 표정입니다. 방학을 맞아 캠핑을 가는데 원생들이 서두르지 않고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관장은 맞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거 아셔 몰라? 몰라요. 해당 관장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 해가지고 애들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퍽퍽 소리 들리면서 봐가지고 막 땅에서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관장은 원생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까지 합니다. 제가 아들한테도 뭐가 되고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저를 이제 매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장은 상가 CCTV에 담긴 영상을 보고서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터널에서 뒤집힌 승용차에 불이 나는 걸 본 남성이 자신의 차를 세우고 달려가 불을 끄고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발빠른 대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는데 불길로 뛰어든 이 남성,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로 진입한 승용차가 갑자기 벽면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차량 밑부분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뒤쪽을 비추는 내부 거울로 이 모습을 보고는 차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터널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곧장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쉬는 날 가족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박찬우 경장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신속하게 그냥 초기에 진화를 해야지 이제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박 경장은 불을 끄자마자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도 차를 세우고 박 경장을 도왔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꾸로 매달려 있었지만 중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민분께서 119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같이 떨어진 파편을 함께 치우고 시민분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반려견을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진 4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양평군의 한 하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반려견과 공놀이를 하던 남성은 반려견이 물에 빠지자 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요.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남성과 반려견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여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인데요. 예측 불허인 순환사고 취약 지역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네요. 광화문 광장이 공원 같은 광장으로 시민들 품에 새롭게 돌아옵니다. 광화문 광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내일부터 재개장하는데요. 광장에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포함한 나무 5,000그루가 채워지고 곳곳엔 휴게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광화문 광장 자문단을 구성해 문화재 형태로 신고하고 편법으로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푸르른 녹지로 시민들을 새롭게 맞이할 광화문 광장. 이번 주말 나들이 겸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국 뉴욕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던 20대 노숙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일 뉴욕 소호 지역의 한 거리. 어찌된 영문인지 한 3명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바닥에 뒤엉켜 있는데요. 앞서 노숙인이 거리를 돌며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던 상황. 하필 그 장면을 지나가던 주짓수 선수가 보고 말았습니다.
선수는 그 자리에서 노숙인에게 다가가 평소 단련해왔던 주짓수 기술로 단번에 제압을 했는데요. 노숙인에게 맞았던 피해자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짓수 선수는 폭행을 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어 무술을 배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라는 말도 전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피해자의 심경이 담긴 메모와 함께 성범죄 정황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나는 피해자에서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애매해졌다.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하사의 심경이 담긴 메모입니다. A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빈번하게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진 가해자는 40대 남성 준위. 군인권센터는 이 가해 남성 말고도 A 하사가 다른 상급자 B 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B 원사가 A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B 원사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평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원사가 A 하사가 성추행 신고한 사실을 가해 남성한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하사가 성고충 상담관에게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B 원사가 가해 남성에게 알려줘 가해 남성이 A 하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가해 남성의 강압으로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송치된 A 하사가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에게 조롱을 당했다는 내용도 A 하사의 메모에 담겨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통보하지 않아 현장 점검에 나서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모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61일 만에 청구된 첫 구속영장 대상인 양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맥주 공장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를 막고 있는데요. 경찰과 대치하던 일부 노조원들이 다리 아래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밧줄로 묶은 남성 5명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다리 아래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어 또 한 명이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현장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난간으로 접근하려 하자 경찰이 안전을 위해 막아섭니다. 어제 오전 강원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 다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장 진출입로인 다리를 막아선 노조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추락한 남성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는데 한 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계신데 상황에서 경찰들은 800여 명이 지금 대치 중이고 이러다 보면 밀리고.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신고에 참여 인원이 650명으로 되어 있어 10개 중대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여 명으로 시작한 집회는 오후 들면서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보시다시피 400~50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을 연결하는 다리의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출입 트럭의 운행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맥주 출고율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도 강원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멕시코시티에서 2022년 토르타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토르타는 멕시코식 샌드위치인데요. 이날 세계에서 가장 큰 토르타가 완성됐습니다. 무게가 800kg에 길이는 74m라네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일렬로선 수십 명의 요리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소스를 바른 빵 위에 갖가지 고기와 채소를 듬뿍 올립니다. 먹음직스러운 이 초대형 샌드위치는 멕시코 전통 음식 토르타. 완성된 토르타는 길이가 74m로 최장 길이를 경신했고 129초 만에 완성되면서 시간 기록까지 깼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토르타 매장들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토르타를 잘라 맛있게 먹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카리브해 하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카리브해를 뒤덮은 이곳 때문에 맑은 빛의 바다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 해안가의 색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좀 이상한데요. 파도가 씻어내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갈색빛. 지난 6월에만 2,400만 톤 이상이 밀려왔다는 해조류입니다. 이렇게 해안을 침범한 해조류는 해양 생물을 죽이고 독성가스까지 내뿜어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요. 카리브해의 관광 산업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세계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면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있는데요. 독일 한 동물원에선 이 폭염에 맞서 동물들을 특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곳 동물들은 더위를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동물원. 아기 물범이 엄마 옆에 붙어 젖도 먹고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더운 날씨에 물범들이 태양에 노출되는 걸 줄이려고 곳곳에 천막을 쳐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우리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데요. 알파카들은 사육사가 뿌리는 시원한 물로 몸을 적십니다. 독일은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기록했고 앞으로의 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이번 여름을 무사히 견뎌냈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이 27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현지 시간 4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가계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빅스텝 단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극장가에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뽀로로와 미니언즈, 도라에몽 등 초통령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뽀로로의 깜짝 방문에 어린이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엉덩이를 흔드는 깜찍한 춤 사이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뽀로로가 극장까지 찾아와준 어린이 팬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입니다.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뽀로로가 드래곤 탄 거예요. 방학이 되면은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뽀로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너무 좋았고요. 7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노란 악동들 미니언즈는 여름 극장가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벌써 18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최근 3년간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귀여운 동물들 슈퍼펫도 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세상을 구해야지.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정준하와 하하의 익숙한 목소리를 더빙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극장에서 만나.
도라에몽과 옥토넛 등 초통령들이 올여름 총출동하면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현재 기온 27.3도로 열흘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30도 가까이 육박했고요. 강릉은 벌써 현재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낮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와 경주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차츰 전국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26.7도, 대구는 28.7도 등으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34도, 대전과 광주 33도,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에이샤스입니다.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잠시 뒤인 오전 8시 8분, 20분 정도 남았네요. 우주 여행에 도전합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누리 발사 장면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MBN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